최만생과 자제위는 왕을 시해한 것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불손한 무리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말이 한결같은 데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으니 그 거짓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인임은 달랐다. 최만생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데 이인임이 문득 의심을 품고 물었다. 그런데 그대의 옷에 혈흔이 있군요. 이건 어디에서 묻은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최만생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것은 제가 전하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묻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사건의 현장이 없었다면서요.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했기에. 거참,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군요. 현장에는 없었는데 피는 묻어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이인임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만생은 머리가 하얘질 지경이었다. 순간순간 변명을 한다는 것이 더욱 의심을 부추기는 대답만 하였다. 그게 홍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홍윤은 전하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서 자객들과 싸웠소이다. 그래요? 이인임이 생각하더니 즉시 좌우의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이 자를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홍윤을 잡아오너라. 내 직접 문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다. 아니, 나를 왜 가두는 것이오? 나는 전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소이다. 그대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홍윤을 문책해보면 알 것이오. 허니 사건을 밝힐 때까지는 옥에 좀 있어 주어야겠소. 이인임은 곧바로 홍윤을 문초하였다. 최만생의 주장은 철저히 숨기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홍윤의 마음을 떠보았다. 방금 전 최만생이 전하를 시해한 범인이 니놈이라고 자백하였다. 이미 다 밝혀졌으니 너도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한다면 내 힘을 써서 거열 형만은 피하게 해주마. 그 말에 홍윤은 말문이 막혔다. 목격자를 모두 죽였으니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최만생이었다. 그런 최만생이 먼저 실토해버렸다면 이미 일은 어긋나버린 것이다. 그 배신자놈이 그렇게 말했소이까? 그렇다니까. 사건의 진상은 이미 밝혀졌고 남은 것은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최만생은 네가 다 저지른 일이라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홍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끝까지 발뺌하자고 서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니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머리를 굴려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한 그의 결론은 물귀신 작전이었다. 일은 모두 최만생이 계획하였소이다. 나는 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놈이 전하께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서 시해를 부추겼소이다. 이인임은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전하를 시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일에 최만생이 연루되어 있고. 홍윤은 아차 싶었다. 이인임의 유도 질문에 딱 걸린 것을 그때 알았다. 그러나 이미 뱉은 말을 담을 수는 없었다. 이인임이 재차 질문하였다. 전하께서는 왜 너를 죽이려 하셨느냐? 그리고 최만생은 왜 그 사실을 너에게 알린 것이냐? 홍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실은 전하께서 자제비와 후비들이 관계하도록 하셨소이다. 관계라니 무슨 관계? 그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다. 그러다 이삐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최만생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삐를 임신시킨 사람이 소인이라 생각하시고 죽이려 한다 하였소이다. 그래서 네가 전하를... 아니요, 전하를 시해한 것은 최만생의 계획이었소. 나는 그의 간사한 새치혀에 노란한 것뿐이요. 이인임은 다시 최만생을 문초하였다. 홍윤이 사건의 주동자가 최만생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자 최만생도 홍윤과 자제위가 한 짓들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둘 다 자신이 주동자가 아님을 주장할 뿐 일의 앞뒤는 정확히 일치하였다. 이로써 사건의 진위는 명백히 밝혀졌다. 홍윤은 최만생과 함께 나란히 거열형으로 처형되었다. 이인임은 정치적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홍윤의 시해 사건은 자신이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내다보았다. 즉시 명덕태후를 알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였다. 명덕태후는 충수왕의 왕비이며 공민왕의 어머니였다. 당연히 왕의 죽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슬픔이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고만 있는데 그녀를 모시고 있는 궁인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중에 곤문세족의 상징이었던 이인임이 나타나자 순간 정신이 아찔하였다.
왕이 없는 지금 왕실과 권문세족의 피할 수 없는 권력 쟁탈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렇게 마냥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덕태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하였다. 모든 것은 최만생과 홍윤이 벌인 일이었고 죄인들은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도 신이 나서 해결할 것이니 태우마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가장 두려운 적을 앞에 두고도 명덕태우는 내색해서는 안 되었다. 수고하셨소이다. 내 수시종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요. 명덕태우는 신료들을 모아놓고 왕의 부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님의 공을 취하며 전답과 노비를 내렸다. 태우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이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다. 태우마마의 은혜 하회와 같사옵니다. 하오나 태우마마, 지금 용상이 비어있사옵니다. 용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다면 또 다른 홍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속히 후계 군왕을 세우셔야 하옵니다. 이인음은 후계 군왕으로 왕의 유일한 혈육인 모니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어린 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다면 향후 고래를 이끌 권력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다고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문화시중 경복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이인임의 의도를 얼른 눈치채고 후계 문제의 주도권을 명덕태우에게 넘기려 했다. 돌아가신 전하께서는 세자책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니 후계 군왕을 세우는 일은 태우마마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수시중께서 나설 일이 아닙니다. 경복흥은 과거 신돈을 제거하려다 발각되어 가족들은 노비가 되고 자신은 흥주로 유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신돈이 처형되자 그는 왕실의 부름을 받아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왕실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인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 실은 전하께서 소신에게 유지를 내리셨습니다. 유지라니요. 전하께서는 강령군 마마를 후계자로 정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세자책봉의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홍윤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허니 후계 군왕은 마땅히 강령군 마마께서 오르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전하의 뜻이셨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경복흥만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그대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소. 어린 왕을 세워 국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증자도 없이 어찌 그런 말을 믿겠소. 증자는 없지만 증인이 있소이다. 이인임이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측근들인 권문세족들이었다. 경복흥이 역정을 내며 말했다. 미리 입을 맞추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 만만하게 보였소. 증자 없이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소이다. 이인임은 더 강하게 나왔다. 전하께서 시해당하실 때 나는 가장 먼저 궁에 진입하고 역도들을 잡아들여 위태로운 사직을 구하였소이다. 헌데 문화시중께서는 그 시각에 뭐 하셨습니까? 사직이 위태로울 때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서는 전하의 유지마저 부정하고 왕실을 능멸하려는 것이요. 그 말에 경복흥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가 치솟았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다. 이인임은 쐐기를 박았다. 전하께서는 강령군 마마를 후계 군왕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신이 나서 엄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목숨을 걸고 전하의 유지를 받들 것이며 반대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인임의 말에 살기가 가득하여 태우와 경복흥은 물론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이에 신돈의 자식일지도 모른다고 의심받았던 공민왕의 유일한 혈육 모니노가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그가 고려 32대 우왕이었다. 이인임은 왕의 시에 관련된 뒤처리를 홀로 다하였고 차기 군왕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까지 하였으니 명시상부 고려 권력의 1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왕실도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경복흥은 명덕태우를 알련하여 다미를 논의하였다. 마마, 이대로 이인임에게 끌려다니시면 이 나라는 권문세족의 나라가 되옵니다. 수많은 세월이 무인들의 시대였고 왕실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문세족의 시대가 시작되려 하옵니다. 태우마마께서 막으셔야 하옵니다. 명덕태우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인임이 워낙 잘 짜놓은 판이라 왕실은 그의 의도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경복흥이 대책을 내놓았다. 이리가 제재주만 믿고 설친다면 호랑이를 들여 이리를 막으시옵소서. 그것도 아주 충직한 호랑이를 말이옵니다. 그 호랑이가 누구란 말이오? 최영장군입니다. 그랬다. 엄청난 기세에 이인임을 견제할 사람은 오직 최영뿐이었다. 그 시기 최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탐라정벌에 나서 있었다.
제주도에서 버티는 원나라 장단들을 소탕하는 전투였는데 최영의 활약으로 1개월도 걸리지 않는 단기전이 되었다. 그러나 최영은 그곳 제주도에서 왕의 부고를 들었다. 전하께서 시해되셨사옵니다. 망고의 충신이라 불리는 최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크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당장 개경으로 갈 것이다. 가서 태호마마를 지킬 것이다. 최영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개경에 당도하였다. 그가 태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청하였다. 전하께서 그런 변을 당하시는 동안 소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사옵니다. 전하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부디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바 없었던 명덕태후는 최영을 보자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함께 눈물 흘리며 그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이인임의 주장과 달리 왕실은 강령군을 군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듣기를 마친 최영이 말했다. 태호마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소장이 지금부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울 것입니다. 특히 국정을 농단한 그 이인임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날 최영은 중무장을 하고 이인임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다른 사람도 아닌 고려 최고의 명장 최영이었다. 그가 무기를 소지하고 나타나 기선제압하니 천하의 이인임도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증자도 없이 전하의 유조를 들먹이며 왕실을 겁박한 것이 사실인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칼을 뽑아 목을 베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이인임은 생각했다. 아차, 내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 왕실이 최영을 방패로 삼았구나. 그러나 이인임은 권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돌아가는 판세를 금방 파악하고 최영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책을 세웠다. 웬만한 인사라면 제물로 구워 삶을 수 있겠지만 상대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최영이었다. 제물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공략해야 했다. 이인임은 먼저 최영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장군께서는 오늘날 이 나라 고려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